그러면서 이제 이 최정훈 선생은 이제 다른 데서는 결국은 체제와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의식은 삼박자 게임을 하는다. 삼박자 게임을 하면서 진화해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최정훈 선생인가 다른 분인가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의 시장은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최상의 제도로 진화해 가는 시장이고 북한의 시장, 장마당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 몬도가네다. 같은 시장이 아니다. 저 그럴 때 머리털이 쭈뼛하다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흔히 행태주의라고도 번역하고 behavioralism, economic behavioralism 또는 economic institutionalism, 그러니까 경제적 제도주의라고도 해요. 그것의 반대가 뭐냐면 시장 만능주의예요. 리버테리아니즘. 시장 만능주의는 뭐냐면 시장이라는 거 아무튼 들어오면 지가 진화해서 다 발전해. 아니에요. 시장 제도는요. 한 사회 구성원들, 그 공화국의 구성원들이 시장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그 원리가 뭐고 거기에 대한 게 뭐가 담겨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좋은 시장 제도를 구현하고 있나 계속 참조하면서 최상의 제도로 구현해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집을 짓듯이. 계속.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놔두면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어떤 탈북자가 이 양반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탈북자들의 그 논의의 수준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무지하게 높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봤는데, 언제 이 양반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 이제 김정아라고 북에서 이제 군인을 하다가 오신 분인데, 이 오른쪽에. 이제 그 김은정 TV고요. 이건 좀 죄송합니다. 예, 김은정 TV님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 앞에 것도 길게 인용했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라. 결국 이런 얘기예요. 북은 핵을 가져도 공격력으로는 못 써. 왜냐? 걔들은 쫄보야. 독재자야. 강도야. 무엇보다도 지 생명을 제일 중시하는 애들이야. 핵을 공격력으로 써? 걔들이 가루가 되는데? 불가능. 그건 정치적인 거지 군사적인 게 아니야, 핵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얘기인지. 저런 얘기 까딱 잘못하면 군에 안보교육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이미 안보 강사를 띄워서 1년에 뭐 요새는 얼마나 받는지 뭐 한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 열흘 뛰면은 한 달에 한 350, 400 벌을 거예요. 기름값 제하고더라도 네트로 남는 게 300원 될 거야. 열흘만 뛰어도 일주일에 2번 반씩만. 그런데 저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안보관사 못 갈 수 있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거야. 나는요, 대한민국 그 군사 지정학 하는 사람 중에 저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얘기고 제 입장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얘기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하는 군사력을 봤을 때 가장 결론적인 거는 핵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비교할 때 핵을 떼고 비교를 해야 돼요. 왜? 핵이라는 문제하고 이 군사력의 문제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 핵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이길 것 같아? 아니지. 네, 못 이길 것 같아. 왜 못 이긴다고 생각하지? 일단은 핵이 있다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핵 실험 계속 한다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러잖아. 북한 주민들이? 아니, 우리 한국에서요? 그래도 그게 잽이나 되겠어요? 북한은 핵만 있고 우리나라는 핵을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다 방어 못해. 네, 현실적으로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고 절대로 다 방어는 못하고. 아니 지금 내가 무슨 요새 그 생각이 기특은 한데 핵이라는 문제는 첫째로 군사력에서 핵을 왜 이 군사력에서 핵을 분리해서 내가 군사력을 말하고 싶냐면 핵이라는 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핵은 정치적 무기야. 핵을 쏘는 순간 더군다나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핵은 감출 수가 없어.
핵이 어디에서 쌓아 올랐는지를 전 세계 위성에서 미국이 다 지켜봐. 핵이 북한 땅에서 떠오는 순간 막 북한이 핵을 쐈네? 근데 그게 만약 한국에 떨어진다거나 일본 영토에 떨어진다거나 미국 군사기지 괌에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북한은 그 순간에 그냥 그 땅덩어리가 통째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목숨을 그렇게 아끼거든. 맞아요. 카다피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후세인도 그렇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전 세계 유일하게 만수무강 이 센터를 건설한 게 북한이잖아. 맞아. 야, 제 생각이랑 비슷해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옆구리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 핵을 가지고 도발해? 정면으로 군사력으로 도발해? 그건 북 혼자 못해. 그거는 오나한테서 명령 받아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런 도발 명령 받으면 10중 8구 북은 실행하기에 앞서서 북 지배계급은 51%의 확률은 미국으로 튀어, 오히려 미국으로 튀어. 미국으로 안 튀고 만약에 중국의 오다를 받아서 도발을 해? 그러면 그거는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 되는 거야, 동아시아 전체가. 그냥 한반도 문제가 아니야. 윤 대통령이 말했잖아. 북이 도발을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하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끌려 들어온다 이 소리다 이거예요, 그건. 맞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탈북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뭐 고매한 뭐 대한민국의 군사지정학자들을 뭐 큰, 그러니까 야, 이 양반들이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다 요즘 컨텐츠들이에요. 최근 한 4, 5개월 뭐 6, 7개월 길어봐야. 그래서 야, 탈북자들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드디어는 꼭 백모 같은 소리 하는 양반까지 나왔어. 이게 누구냐면 심하윤 TV. 이 양반도 굉장히 볼만한 게 많습니다. 여기 나온 양반 정광일. 저 양반은 이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청진 쪽에서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본인 말로는 겁없이 살다가 제대로 갱꼬로 걸려서 요독 수용소에 가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또 요독 나와서는 아예 이를 악물고 여러 사람 또 탈북시키는 일도 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미국과 관련돼서도 북한 인권 관련돼서도. 정광일. 저는 만난 적이 없는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 정광일 씨한테 지금 심하윤 씨가 뭐를 묻냐면은 자기는 몇 년 전부터 그 궁금했다. 미국이 북한 자유화에 관심이 있나? 북한 자유화 시킬라 그래? 그 별로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만. 저는 지금 뭐라면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이 질문을 보고. 우선 첫째. 저 정도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거에 놀랐어요. 몇 년 전부터.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지금에서 표현해서 그렇지. 둘째. 저런 얘기를 그냥 해도 나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미국이 국무부 애들이 나 고깝게 보든 말든 국정원 애들이 고깝게 보든 말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문 물어야겠다. 그 두 번째가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여기서는 이제 정광일 선생의 답도 답이지만 답은 짧아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 미국은 북한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은 전체 세계를 놓고 게임을 뛰어 걔들은. 북한의 뒷배는 중국이야. 북한은 건드린다는 얘기는 중국 건드린다는 소리야. 그래 골 아프지. 이제 정광일 선생은 그렇게 답을 하는 거고 이제 심하윤이라는 이 여성분이 이분 뭐 박사학위를 땄겠어요? 제대로 무슨 정치학을 공부했겠어요? 제대로 군사지정학을 공부했겠어요? 묻는 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세요. 저는 이것만 얘기가 딱 들어보고 싶거든요. 미국은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제거할 것 같으면 이미 전에 제거를 했고 그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듯이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나라인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북한 한 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를 예민하게 접근하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걸려 있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인용하는 클립, 비디오 클립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동안 인용한, 예, 우리 저기 심하윤 TV, 그 다음에 강은정 TV, 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어디야, 중고차는 유미카. 네, 중고차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네, 중고차 유미카 TV. 그 다음에 또, 우리 씩씩한 5년 동안이나 거의 죽어나간다는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우리 윤설미 TV. 저분 저렇게 그냥 뭐 철없이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엄청난 심지가 굳은 양반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자, 또 발언해 주신 우리 심주일 선생님, 또 우리 예, 최정원 선생님, 또 우리 누구야, 우리 김정아 선생님, 또 우리 정광일 선생님 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컴프레서 사장님, 네, 제 컴프레서 쓸 일 있으면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전화 걸을게. 근데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제조업을 다 그런 거 손 놨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된 얘기를 제 관점에서 보면은 최고급 정치 철학 군사지정학이에요. 참고로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개인주의 대 전체주의 게임이다. 전체주의란 말 리바이브에서 전면적으로 처음으로 내세운 게 접니다. 2010년부터입니다.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개인주의란 말을 살려내갖고 전면 내세운 게 접니다. 그 전에 개인주의는 전부 나쁜 뜻만 있었어요. 이기주의랑 똑같이 썼었어요. 제가 그걸 개인주의 계속 반복한 놈이에요.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는 책이 출간된 게 2011년입니다. 자,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것들, 정치 철학이랑 연결되고 역사회사랑 연결되고. 오늘 제 책장 옆에 꼽혀 있는 거 몇 권만, 무거워서 몇 권만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수십 권인데, 예, 결국은 이건 뭐냐, 두 얼굴이다. 요쪽은 레닌, 스탈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역사에 있어서의 악마. 여기서 이제 전체주의는 정치 종교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누가 썼냐? 루마니아에 잘 나가던 공산권 간부의 아들 중에 루마니아가 망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이제 평가를 한 티스마니누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쪽 영역에서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노상 인용하는 예일대학교의 티모시 스나이더가 쓴 책이에요. 우리 번역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영어로 읽었어요. 지금 뭐 피해 젖은 땅인가? 피해 젖은 대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예를 들면 이제 마오의, 예, 저기 뭐야, Great Famine, 그러니까 Great Leap Forward, 그러니까 대약진을 다룬 책들이죠. 이런 거 뭐 수십 권 읽었다고요. 이제 지금 제가 보는 이 관점을 정리를 하느라고. 근데 역시 마지막 주춧돌은 이제 니체하고 키에르케고르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런 주춧돌 위에다가 이제 얼개설계 이제 집이 만들어지고 할 때 이런 책들이 다 도움이 됐죠. 그런 제 입장에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주의랑 관계된 정치 철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제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해석을 해야 되고 제가 성격이 강파르니까 안 미칠래니까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렇게 움직였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지? 이걸 제가 해독을 해야 되니까 저 자신의 경험과 그 시대를. 그런데 지금 이 탈북자들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보면 야 이거는 이 책에서 다 정리하지도 못한 얘기들이야. 정말 살아있는 최고급진 정치 철학이야. 살아있는 최고급의 군사지정학이야. 야, 죄송합니다.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어? 이거 언제 일어난 일이야?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쪽 담론 흐름을 아는 양반들한테. 그랬더니 1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좀 뚜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조금 이따 왜 그럴까? 이유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또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이 지금 주고받은 얘기의 정치 철학적으로는 이런 얘기거든. 결국 체제와 국민의식과 지도자 리더십은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는 세계의 축이다. 엄청난 얘기죠. 남한 시장과 북한 장마당은 동질적 시장이 아니다. 남한 시장 제도는 공정성을 향해 끝없이 진화하고 있고 북한의 장마당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거는 지옥이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개인, 인권,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작동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는 사람의 주체성과 구원을 내세우지만 그때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민족이며 구원자는 수령이다. 이는 성경을 말하자면 왜곡해서 표절한 거다. 이 정도면 여기 지금 정치 철학에 나오는 얘기를 다 엑기스를 담고도 훨씬 더 폭이 깊고 넓은 얘기들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참 입으로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수모와 인간적 모멸을 북한과 만주에서 겪고 한국에 와서 아둥바둥 살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또 군사지정학은 또 이런 거예요. 미국은 과연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아까 봤잖아요. 우리 저기 아까 심 선생, 심하경 씨. 미국 북한 자유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나 몇 년 전부터 고민했는데 그거? 이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 선생, 정 선생, 정광일 선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미국은 한반도만 보고 게임 뛰는 거 아니야. 미국은 전 세계 보고 게임 뛰고 있어. 거기다가 북한 뒤에 건드리면 중국 나와.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이 문제가 그냥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백모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이 보고 있다고. 북한의 핵은 선제 공격력으로는 쓸모가 없다. 아까 김정아 여군 장교 출신. 독재 세력은 결코 자살을 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를 계속 밀고 나가면 뭐예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너 핵 쓰고 하면서 공격해라고 오다 때리면은 북한 지도부 애들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 품으로 튀는 수 있다. 이제 이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해 주세요라고 말한 김정은이가 폼페이한테 말한 게 그 뜻일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주한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이러면서 계속 있으세요. 계속 있으세요. 이 얘기잖아. 그 다음에 북한의 배후, 북한의 보호자는 중국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이런 정치 철학과 군사 지정학을 학문적 개념으로 해서 좀 현학적으로 혹은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는 국내에 가방 끊긴 교수님 본 적 있냐고.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탈북자보다 훨씬 못한 거야. 혹은 탈북자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기들이 체감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막 떠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로 나타내서. 야, 이 현상이 왜 벌어진 거야,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처음부터 이랬나?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DJ 노무현 정부가 통일부를 내어서 새터민. 제가 뚜껑 열려 죽겠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평생에 제일 큰 도박을, 목숨 건 실존적 도박을 탈북에 걸은 사람인데, 그럼 자기 아이덴티티가 탈북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얘기하거든. 나는 지금 2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2살인데 내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지금 2살입니다. 그럼 자기 목숨을 건 실존적 도박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나 목숨을 건 도박인데 우리는 그거 쉽게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내 오빠가 오라 그러고 내 언니가 오라 그러고 내 딸이 오라 그럴 때 그래서 발걸음을 못 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도박이었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실전적 도박을 싹 감춰버리고 탈북민이라고 안 그러고 탈북자라고 안 그러고 새터민 이게 무슨 내시 같은 소리야 이게? 통일부가 나서서 북한 이탈 주민 아니 탈북이라고 왜 못하냐고. 무슨 청소년 이탈이야? 청소년 일탈이야? 북한 이탈? 목숨 내놓고서 튀어나온 게 북한 이탈이야? 저기 권장관 고치세요 통일부 사람들. 거기 좀 색깔들이 이상해.
그 권 장관은 나랑 77학번 동기예요. 난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제 여의도 고등학교 77학번이고 그 머리에 포마드만 바르고 다니지 말고 말이야 당신. 철 좀 들어야 돼. 그 통일부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갖고 이때까지 평생에 새텀이라는 단어 당신 몇 번 썼고 북한 이탈자라는 단어 몇 번 썼는지 공문서에 술 먹을 때 쳐갈긴 거 말고 반성문 쓰라 그래 전부. 그건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고. 자, 탈북자들이 저런 거 모욕감 못 느꼈을까? 느꼈어요. 조용하잖아. 탈북자들이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정신 박힌 탈북자라면 자기들을 새텀이라고 부르면 나 들은 적이 없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부르고 통일부가 그렇게 불렀지. 대한민국의 좌빨들이 그렇게 불렀지. 한 인간의 실존을 건 도박, 생명을 건 도박, 생명을 건 실존적 도박을 존재하지 않았던 듯이 표백해버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임석영이 같이 좀 성깔 이상한 사람은 근본도 없는 편절자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정치는, 탈북자들의 정치는 어떻게 나타나냐. 양분법이에요. 대다수는 그 전에 얘기해요. 적응하고 생활하느라고 바빠갖고 샷다 마우스야. 제가 그래서 탈북자들과의 움직임을 제가 어느 선까지 가다가 사실 그때 제 생돈 때려놓고 강연하면서 번 돈 1억 넘어 때려놓고 저는 야가서 일주일에 2번밖에 밤을 안 샜지만 제 동지들은 맞교대하면서 방사해가지고 2명이나 건강이 상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동지들이야. 그 점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나랑 뭐 의가 틀려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최소한 그 순간까지는 나보다 헌신적이고. 근데 그 499일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안 했지만 그때 느꼈던 게 이거는 대부분은 생활에 너무 바빠. 생활에 너무 치여 있어.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만났던 제일 똑똑한 20살 먹은 그 탈북 여학생이에요. 여대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뭘 느꼈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머리가 썩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서 뭐가 그렇게 썩었어? 그랬더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관념이 없앴다는 거야. 북한 살 때는. 그건 맞지. 근데 거꾸로 대한민국의 20살짜리들 중에 과연 내 인생 내가 내 앞가림해야 된다는 관념이 확실한 애가 몇 명이나 될까?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그 적응과 생활에 굉장히 바빠요. 거기 함몰돼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러면서 우파 좌파로 정치화되어 있는 건 소수야. 좌파는 뭐 계속해서 거기 앞에서 알랑알랑거리고 무슨 거의 뭐 북한 간첩 같은 소리예요. 탈북자들 좌파는. 우파는 이제 또 무슨 뭐 북한 해방군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퍽 떠 있는 거예요. 이게 괴리가 커요. 메인스트림과 그 정치화되어 있는 그 얇은 표피층이 완전히 달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한 너댓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